태양광 업체들이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건데 일반 사업주님들이 이런 설명도 못 들었다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데이터상으로 가져온 거고요. 그럼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뭘 할 수 있냐? 이번에는 계절별로 태양광 발전소의 발전하는 비중의 차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이거를 왜 다루냐면 유튜브를 하고 나서 보니까 문의들이 많이 들어와요. 여름이나 이제 봄, 가을에 발전하셨을 때 수익이 굉장히 많으시다가 겨울철 돼서 나는 왜 이렇게 조금 나오냐, 이런 질문들이 또 간혹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까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어렸을 때 이제 지구과학이나 이럴 때 보면 겨울에는 이렇게 조금 낮게 해가 떠서 지기 때문에 해가 늦게 뜨고 빨리 지는 그런 현상이 있을 거고, 이제 봄, 가을쯤에는 이렇게 중간쯤에서 뜨고, 여름에는 더 높게 태양이 뜨겠죠. 그래서 이제 낮 시간이 굉장히 길죠. 실제로 이게 데이터상으로 어떻게 되냐, 제가 미리 조금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발전소가 총 6개 2025년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보면 1월달, 2월달, 3월달 이렇게 발전하는 하루 평균 발전 시간이 이렇게 차등이 있습니다. 사업주님들한테 태양광 업체들이 설명을 할 때는 보통 연평균으로 많이 설명을 드리죠. 그래서 연평균 발전 시간이 뭐 3.6시간입니다, 8시간입니다 설명을 드리는데, 1년치를 다 합산해서 월로 나눴을 때 나오는 평균 발전 시간인 거고요. 지역마다 틀리고 환경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데 같은 경우는 2.3시간밖에 발전을 안 했죠. 1월 달에. 그래도 4월 달, 5월 달, 6월 달 뭐 이때쯤 보면 거의 5시간에 가까이 발전을 해서 이제 1년에 3.7시간이라는 발전 시간을 가진 발전소 케이스인 거고요. 저희가 이 6개의 발전소에 대한 평균 값을 이렇게 구해 놔봤어요. 발전된 총량의 1월 달이 한 6% 정도의 비율을 차지를 하는 거고요. 2월 달은 8%, 3월 달은 9%, 이제 4월 달부터는 7월 달까지는 발전량이 많아져서 10%를 넘는 발전량을 가지고 있는 거죠. 평균적으로 200만 원이다 했을 때 1월 달에는 뭐 한 15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왔겠죠. 5월 달, 6월 달, 7월 달에는 뭐 한 250만 원, 300만 원의 수익이 발생을 했을 거고, 자금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발전소가 대출을 끼고 이자를 갚는 경우가 많잖아요. 원금 이자를 이제 갚아야 되는데 6월달, 5월달에 이렇게 발전량이 많아서 수익이 많이 발생을 했다고 해서 이익금을 다 쓰시면 겨울 되면 당연히 돈이 모자라겠죠. 1년치의 데이터를 조금 많이 가지고 계신 다음에 계획적으로 쓰실 줄 아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온 거고요. 태양광 업체들이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건데, 일반 사업주님들이 이런 설명도 못 들었다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데이터상으로 가져온 거고요. 그럼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뭘 할 수 있냐, 제가 유튜브에서 찍었던 분양 물건 중에 진청 거 있죠. 진청께 아마 79.375kW급짜리가 있는데, 이거의 보고서를 보면 11월인가 12월에 상업운전 개시를 해서 실제로 데이터 쌓인 거를 보면 모니터링이 1월부터 제대로 쌓였을 거예요. 촬영 기준이 4월이니까 이번 연도에 1월, 2월, 3월 기준으로 데이터를 검색을 해볼게요. 1월 달에는 6,856, 2월은 7,819, 3월은 1,579, 이렇게 월별로 발전량이 틀리게 나오겠죠. 이거를 엑셀 수식에 조금 넣자고 하면, 자, 이렇게 발전을 했다는 거죠. 지금 1월, 2월, 3월 다 해서 합계가 25,254kW를 발전을 했는데, 평균적으로 6개 발전소의 데이터 값을 하면 1월달, 2월달, 3월달 합쳐서 전체 발전량의 23.5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1월, 2월, 3월이. 조금 예상치를 본다 그러면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겠지만 1월, 2월, 3월의 총합이 23.54%였으니까 나누기 0.2354를 하게 되면 이 발전소의 1년치 추정 데이터 값이 나오겠죠. 이 발전소는 아마 1년 동안 107,281kW를 생산을 할 거야 라는 추정치가 나오게 되는데, 요거를 나누기 하루 단위로 하시고 또 나누기 발전소의 용량을 나누기를 하면 예상치는 3.7시간의 발전량을 가지고 이제 운영이 될 거다라는 예상치가 조금은 나오겠죠. 이렇게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다 보면 추정 데이터를 구하기도 쉽고,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3.6시간 이상 되는 발전소들을 고객분들한테 양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3.6시간의 보장 시간을 제공을 해드리는 거고요. 3.6시간보다 안 나오는 발전소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최대한 음영을 계산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주변에 건물이 올라왔다거나 이제 그렇게 되면 소송적인 부분도 가긴 하거든요. 일조량의 피해를 받았다고 해서 이제 그런 발전소들이나 전선이 지나가는 그런 조그만한 그늘에도 발전량에 대한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런 발전소들은 아예 저희가 책임을 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고 판매할 수 있는 발전소들만 양도 양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근데 또 매년 틀려요. 2025년에는 이렇게 발전을 했지만 26년도에는 다른 발전율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모으시다 보면 이게 또 자산이 되시지 않을까. 계속해서 이제 태양광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데이터를 조금 모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은 발전소를 가지고 있고 항상 이렇게 데이터 정리를 해서 최대한 고객분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믿고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발전 시간이 4월부터 8월까지가 제일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조량으로만 따지면 네. 여름 기간이 제일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여름이라고 무조건 많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제 여름은 장마 기간이 있잖아요. 지금 25년도 보면 10월 달에 발전량 비중이 굉장히 현저히 적어요. 그러면 왜 10월 달에 발전량 비중이 적었지 해서 작년 날씨를 검색을 해보면 절반 이상은 비가 온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번 연도도 10월 달에 똑같이 이렇게 비가 올 거라는 계산은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게 뭐 9월 달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11월 달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연 계산은 조금씩은 차등이 있을 수 있다. 그건 날씨 탓이기 때문에 넘어가시면 되는데 비가 많이 오지도 않았는데 발전량이 현저히 적어졌네? 그러면 이제 발전소에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태양광 모듈은 각도가 있어요. 제일 좋은 각도는 이제 효율적인 부분에서 한 30도 이렇게까지 올려놓으면 발전 시간도 많고 너무 좋지만 지붕에 같은 경우는 30도씩 이렇게 올리게 되면 조례에 많이 걸려서 그렇게까지 높게는 못하고요. 보통 한 15도 선상에서 지붕에는 많이 하는데 그렇게 되면 비가 오면 먼지들은 다 알아서 자연적으로 씻겨 내려가요. 겨울에도 이제 눈이 와서 미끄러져서 내려가다 보면 이물질들이 많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청소를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거나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노지 같은 경우는 밑에 이제 먼지도 많고 잡초나 이런 것도 제거 작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신경 쓰실 부분이 조금 더 많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오늘은 이제 계절별로 발전량 차이가 어떻게 나고 수익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가지고 계시는 토지나 건물이 있다 그러면 뭐 연락 주셔가지고 집원 주소 정도만 알려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태양광 발전이 가능한지 사업성 검토를 해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어떠한 사항이 궁금한지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맞는 최적의 컨설팅이나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